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야구를 기다리셨던 분들 꽤 많으셨을 텐데요. 지난 2일 드디어 그 기지개를 켰습니다. 팀당 144경기 대장정에 돌입을 했는데 올해는 특히 프로야구가 출범 40주년을 맞은해라 그만큼 시즌 초반부터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2022 시즌을 시작한 프로야구의 이모저모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오미크론이나 뭐 이런 거 확진되신 적 없으시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나갔어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 야구 개막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데 무엇보다 야구장 빗장이 이렇게 또 이제 활짝 열렸다는 그 부분이 또 이제 반갑더라고요. 네, 올해 프로야구는 팬퍼스트 구호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네. 첫 경기부터 관중석을 100% 개방을 했습니다. 이게 3년 만인데요.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로 다시 직접 관람의 묘미를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할 수 있고요. 또 대부분 취식도 가능합니다. 덕분에 구장 내 상점들도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첫날부터 뭐 음료점이나 아니면 기념품 샵이나 어떤 음식을 파는 그런 가게 등 모두에 좀 길게 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는 육성 음원은 금지거든요. 함성 대신에 박수 등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5일부터 실내 구장인 고척스카이돔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실내 구장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또 실내, 또 실외 구장 가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 꼭 해주셔야 되는 거는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순위표를 좀 볼까요? 많은 경기를 치른 것은 아니지만은 현재 SSG하고 이제 LG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SSG와 LG는 개막 후 치른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초반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팀은 팀 평균 자책점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팀이기도 한데요. 안정된 마운드를 바탕으로 차곡차곡 승수를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팀 모두 좀 강력한 한방을 자랑하고 있다. 이것도 공통점일 것 같은데요. 네. LG가 5개, SSG가 4개의 팀 홈런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LG의 김현수 선수는 3경기 연속 아치를 그리며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승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하나는 조금 주춤하게 시작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막 후 단 1승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5연패에 빠진 모습입니다. 또 지난 시즌 챔피언이었던 KT도 5경기에서 1승 4패에 그치는 등 아직은 궤도에 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간판 스타인 강백호 선수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볼거리도 상당히 또 풍부해졌어요. 리그를 대표하는 그 좌완 투수죠. SSG 김광현. 그리고 기아의 양현종 선수가 다 이제 친정팀으로 돌아왔는데 팬들의 기대가 뭐 엄청날 것 같아요. 네, 김광현 선수와 양현종 선수는 국내 최고 자완 투수로 꼽히는데요. 잠시 미국으로 무대를 옮겼었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는 2019 시즌을 마친 뒤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고 또 뒤를 이어 양현종 선수도 2020 시즌이 끝난 뒤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각각 친정팀에 복귀를 했는데요. 한층 업그레이드된 구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지난 1일 LG와의 개막전에 선발로 나섰습니다. 6이닝 4실점했지만 모두 비자책이었습니다. 야수진의 실책이 좀 뼈아팠습니다. 패전을 떠안았지만 9위 자체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김광현 선수는 아직 나서지 않았는데요.
9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인천 기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 선수가 한 경기에 나란히 선발 투수로 나서는 장면도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양현종 선수가 오늘 SS전에 등판할 예정이거든요. SSG 홈 개막전인 만큼 두 특급 자원 선수가 나란히 나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대신 양현종 선수와 SSG 추신수 선수의 대결은 유효합니다. 두 선수는 시기는 달랐지만 미국에서 각각 텍사스 레인저스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실제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친 기억은 없지만 오늘부터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그 스토브 리그에서 이적생도 꽤 많았잖아요. 새 유니폼을 입고 뛰는 선수들의 모습도 상당히 또 신선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겨울 프로야구 FA 시장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예. 계약 총액이 989억 원에 달했고 이적도 그만큼 활발했습니다. 최대 여종 한 명이었죠. 기아로 둥지로 옮긴 나성범 선수는 시작부터 화끈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타율이 4할이 넘습니다. 아직 홈런은 없지만 지난 6일 광주 경기에서는 3안타를 홀로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NC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로 누비는 박건우, 손아섭 선수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적생입니다. 또 홈런왕 출신 박병호 선수는 KT에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동안은 키움 타선의 상징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KT의 러브콜을 받아들였습니다. 벌써 2개의 홈런포를 쏘아 올리면서 거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LG의 새로운 리드오프가 된 박혜민 선수의 활약도 기대를 모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또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는 그런 외인들의 활약도 기대 요소인데 어떤 선수들을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올해 한국 무대에서 뛰는 외인들은 총 30명인데요. 네. 이 가운데 신입이 17명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단연 키움의 야실 푸이그 선수입니다. 네. 네, 메이저리그에서만 통산 132개의 홈런을 날린 슈퍼스타죠. 그렇죠. LA 다저스 시절에 또 류현진 선수의 절친으로도 잘 알려진 얼굴인데요. 연습 경기 당시에 류현진 선수와 오랜만에 만나서 좀 회포를 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시범 경기에서는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개막 후 꼬박꼬박 안타를 때려내며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 SSG의 새 외인 투수 이반 노바 선수도 굵직한 경력을 자랑하는데요. 빅리그에서 통산 90승을 거둔 자원입니다. 또 KT 외야수 헨리 라모스, 삼성 투수 엘버트 수아레즈, LG 내야수 리오 루이지, 하나 외야수 마이크 터크먼 선수 등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도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이죠. 네, 조선의 4번 타자다 이런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죠. 롯데 이대호 선수에겐 올해가 현역 선수로 뛰는 마지막 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은퇴 투어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2017년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롯데의 방문 경기를 주최하는 팀들은 마지막 경기 때 이대호 선수에게 좀 특별한 선물을 건네는 그런 행사를 열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 이벤트가 꾸려질지 이것 지켜보는 것도 좀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또 이대호 선수의 동갑내기 친구죠. SSG 추신수 선수는 올해 KBO 리그 2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예. 오프시즌에 좀 팔꿈치 수술을 받는 등 좀 더 좋은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40대 나이지만 톱타자 임무를 수행하는 등 여전히 굳건한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어제였죠. 7일 수원 KT전에서는 3안타 2득점을 혼자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그의 새 활기를 불어넣어줄 그런 루키들의 반란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올해 개막전엔 11명의 신인 선수가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시즌 5명이 포함된 것과 비교하면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 그만큼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선수가 많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텐데요. 일단 기아 김도영 선수가 가장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타율 4할 3푼 2리를 때려내면서 이 부분 1위에 올랐습니다. 예.
또 아직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하나가 1차 지명으로 품은 투수 문동주 선수도 역시 주목할 만한 자원입니다.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시속 155km의 빠른 공을 던지면서 박수를 받았거든요. 네, 추후 복귀를 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또 2년차를 맞은 기아 이일이 선수, 또 롯데 김진우 선수도 한층 무르익은 기량을 뽐내면서 기분 좋게 새 시즌을 출발을 했습니다. 김진욱 선수는 5일 창원 NC전에서 7이닝 1실점, 또 이일이 선수는 6일 광주 하나전에서 4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이혜진 기자께서는 혹시 네네. 추신수 선수 뵌 적 있어요? 예. 작년부터 많이 뵀죠. 인터뷰 뭐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추신수 선수는 좀 어떤 특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이렇게 많은 선수들 중에. 일단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도 굉장히 베테랑이셔서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고요. 또 아무래도 좀 본인보단 팀, 또 팀보다 이 리그 이런 식으로 좀 큰 범위에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거에 좀 포인트 맞추면 한국 야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니 이제 제가 그 말씀 왜 드렸냐면은 제 지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한 달이 두 달이 건너가지고 추신수 선수하고 같이 수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전에 네네. 같이 술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대요. 네. 와, 근데 뭐랄까요? 일단은 되게 운동 선수니까 되게 무서울 것 같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그 친구는 되게 왜소한 체격이었고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상당히 입이 무겁고 추신수 선수가 상당히 입이 무겁고 정말 이 느껴지는 그 포스가 상당히 멋있고 상당히 늠름하게 말도 잘 이렇게 조리 있게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멋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혜진 기자께서는 분명히 추신수 선수를 봤을 텐데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또 멋지게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프로 중에 프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으로 좀 이어가 보자면 네. 올해 2022년도 프로야구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스트라이크 존의 정상화. 스트라이크 존의 정상화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이제 규칙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현장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올 시즌을 앞두고 KBO 심판위원회는 스트라이크 존의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스트라이크 존이 좀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야구 규칙에 나온 정의 그대로 적용을 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스트라이크 존이 좀 예전보다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좌우보다는 상하폭이 넓어졌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심판위원회가 시즌 앞두고 전 구단을 돌면서 설명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투수에게 조금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시범 경기 기간만 보더라도 볼넷 숫자가 줄어들고 삼진이 늘면서 전체적인 경기 시간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좀 아직은 좀 적응해 나가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장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일 고척 LG전에서는 키움 이용주 선수가 스트라이크 판정과 관련해서 불만을 표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퇴장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 홍원기 키움 감독이 확대나 축소를 떠는 일관성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원래 취지대로 좀 잘 적용되고 있다 이런 시각을 보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이 밖에도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5위 결정전입니다. 정규 시즌 5위 동률팀이 나올 경우 와일드카드 결정전 전날에 단판으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지난 시즌 KT와 삼성이
1위 결정전을 치렀던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단 5위가 3개 팀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경기를 치르지 않고 다승, 다득점, 전년도 성적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경기 중에 상대팀 불펜 준비 상황을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전 9장 더그아웃에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심판 3명으로 운영되던 비디오 판독실도 5명으로 확대해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신인 드래프트 방식도 기존의 1차, 2차 지명 방식이 아닌 전면 드래프트로 통합이 되고요. 또 대학 선수 얼리 드래프트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뭐 코로나19를 완전히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확진자가 또 계속 더 이렇게 많아지면은 지난해처럼 어떻게 뭐 경기가 중단될 수도 있는 겁니까? KBO는 일단 코로나19 확진 선수가 나와도 리그를 중단하지 않기로 10개 구단과 뜻을 모았습니다. 만약 한 팀이 소속 선수, 육선 선수 모두 포함해도 1군 엔트리 28명을 채우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경기만 수년키로 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3개 구단 이상이 이런 식으로 28명 엔트리 구성 요소를 채우지 못할 경우가 생겼을 때를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리그 중단 여부를 그때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1군에 등록된 선수가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특별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대체 선수를 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확진으로 엔트리에서 빠진 선수는 1군 재등록에 필요한 열흘을 다 채우지 않아도 격리 해제일부터는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올 9월에 아시안 게임이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열리잖아요. 이 기간에 우리 프로야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기간에도 프로야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요? 네, 일단 유중일 감독이 사령탑에 올라와 있고요. 엔트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부터는 24세 이하 또는 프로 3년차 이하 선수들로 대부분 구성이 될 것 같고요. 대신 와일드 카드가 발탁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조만간 예비 엔트리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프로 선수뿐 아니라 아마추어까지 좀 폭넓은 선수들이 포함될 전망이라서 이 부분도 관심을 두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또 쉼이 없는 만큼 일정을 무리하게 가져갈 이유가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는 모두 폐지가 됐고요. 지난 시즌 후반기 한시적으로 폐지됐던 연장전은 다시 12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됩니까? 이혜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혜진 기자께서 이제 야구 전문 또 이제 기자시잖아요. 네네. 예, LG, SSG, 두산, 삼성, 롯데, 기아, KT, 키움, NC, 한화 이렇게 이제 10개 구단 중에 네네. 이렇게 이제 뭐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 집에 가도 다 집마다 이렇게 들어가면 부모님께 이제 인사드리고 들어가서 뭐 밥도 먹고 뭔가 다 집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인터뷰를 기자시니까 인터뷰를 하시러 이제 각 집안에 이 LG 뭐 SSG 이런 그 각 구단의 집안에 들어갔을 때 네네. 어느 집안이 좀 더 조금 더 이렇게 승부와 관계 없이 좀 인터뷰하기가 분위기가 좋고 조금 더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고 좀 이렇게 좀 밝은 구단이 어디입니까? 사실 이거는 주관적일 수 있어요. 주관적일 수도 있고 네. 이게 약간 답이 정해져 있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화기애애한다는 표현은 빼고 네네. 조금 좀 편하고 선수들이 잘 이렇게 인터뷰도 더 이렇게 막 응해주고 그래서 그 구단 가면 좀 편해요. 이런데 어디예요? 아무래도 일단은 네. 성적이 좋은 구단일수록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정말 그러겠네.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담당하는 좀 오래된 팀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 팀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뵀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안부도 묻고 잘 지냈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도 뭐 떠오르는 제 개인적으로 막 여쭤볼 질문들이 많은데 일단 뭐 그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또 항상 또 우리 이혜진 기자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에 또 준비해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였습니다.